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 계란 올리셨나요?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268개를 소비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술은 발전하고 생산량은 늘었다는데 왜 계란 한 판 가격은 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계란 한 알에는 무려 60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가장 어두운 관행과 시스템의 모순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봉인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소비자 가격은 이미 심리적 저항선인 7,000원을 넘어 8,000원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회복되어도 마트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계란 시장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의 실패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연간 소비량 15.4kg, 필수재 중에 필수재인 계란이 왜 이토록 하방 경직성이 강한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층층이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역시 AI,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이 질병은 공급망을 순식간에 마비시키죠. 산란계 1134만 마리 살처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시적 충격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질병은 촉매제일 뿐 근본적인 고물가의 원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다고 말이죠.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한 규제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사육면적 확대는 닭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동일 면적 대비 생산 가능한 닭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의 절대적인 상한선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질병 리스크의 정책적 요인까지 겹치며 공급 쪽의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계란의 65% 이상이 거치는 유통구조를 보십시오. 이건 효율적인 물류망이 아니라 거대한 미로입니다. 산지 수집상, 도매 허브, 유통업자 등 수많은 중간 단계가 개입하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복잡성이야말로 가격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자 소비자가 왜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답변입니다. 선진국형 모델은 농가에서 지피센터를 거쳐 바로 마트로 갑니다. 투명하고 짧죠.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간 상인들이 개입할 때마다 가격은 1.0%에서 3.5%씩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의 무려 37%가 유통비용으로 증발합니다. 우리가 계란 한 판을 살 때 그 가격의 3분의 1 이상은 계란값이 아니라 이 꼬인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후장기입니다. 농가가 상인에게 계란을 먼저 넘기지만 가격은 4에서 6주 뒤에 상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판 물건의 가격을 한 달 뒤에 구매자가 정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갑질이자 60년간 이어진 악습입니다. 농가는 내 계란이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른 채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출하 후정산. 이 기이한 구조 속에서 농가는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유통상인은 시장 상황을 다 지켜본 뒤 자신의 수익을 먼저 챙기고 남은 금액을 농가에 던져줍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위험은 오로지 농가가 짊어집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전형적인 약탈적 구조입니다. 혁신이 나오기까지 농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상인의 후려치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협회가 직접 산지 기준 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이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구책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법적 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후장기 거래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할인라는 명목의 불투명성입니다. 상인은 정산 시점에 마음대로 가격을 깎습니다. 농가는 계획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농가의 도산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이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협회가 가격을 고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시장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비공식적이나마 가격의 기준이 되었던 고시가 사라지자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고 유통업체들은 자체적인 매입가를 내리지 않으며 고단가가 유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입니다. 자, 이제 미래의 시나리오를 보시죠. 2026년 5월 우리는 임계점에 달할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10배 강해졌고 일일 공급량은 500만 개나 부족해집니다. 서울의 계란 한 판 가격은 8,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파보면 담합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생산비는 안정적인데 협회의 인위적인 고시 가격이 시장의 실거래가로 굳어지며 최종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시장의 가격 왜곡을 초래한 셈이죠.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경제학의 교훈입니다. 결국 대한산안개협회는 5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의도는 불합리한 후장기 거래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으나 그 방법이 가격 담합이라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계란 유통 구조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선포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제 대안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의무화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후정산 전면 금지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과 가격 결정 방식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제 농가도 내 계란이 얼마에 팔릴지 알고 출하하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60년 관행인 백지수표 시대가 가고 디지털 표준계약 시대가 옵니다. 거래 시점의 물량과 단가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생산자의 재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의 변화가 아니라 농가가 비즈니스 주체로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혁명적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물류의 혁신, 지피센터입니다. 기존에는 수집 차량이 이 농장 저 농장을 다니며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유통비용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지피센터라는 거점을 통해 세척, 선별, 살균, 포장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역의 방패막이이자 위생의 거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지피센터가 의무화되면 계란은 안전과 규격을 갖춘 공산품 수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오프라인 중간상인에게 의존하던 시대에서 전국의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경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깜깜이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고와 같은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통해 산지와 소매점이 직접 연결됩니다. 유통마진의 거품은 거치고 실시간 수급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가격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플랫폼 경제가 계란 시장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혜택을 봅니다. 그동안 왕란, 특란하면 정확히 얼마나 큰지 감이 오셨나요? 이제 의류나 커피처럼 글로벌 표준인 S, M, L, XL로 바뀝니다. 모호함을 제거하고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시장의 언어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소비자 설문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신선도였습니다. 이제 포장지에 1+1, 이 등급 판정 결과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단순히 신선하다는 광고 카피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품질 등급을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혁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특정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시스템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식탁의 물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투명하게 경쟁하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는 세상. 대한민국 계란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제언입니다. 식품기업들은 이제 단순 단가 협상을 넘어 원료 가격 연동제 등 정교한 소싱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거점별 지피센터 구축을 서둘러 물류 인프라를 완성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 복지와 수급 안보 사이에 현실적인 밸런스를 찾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해답은 시스템의 혁신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